올해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간 갈등이 국민 감전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수많은 일제의 일상 속 잔재들의 공전에 놀랐습니다. 7월달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불매 운동을 시작으로 일상에서부터 적대적 친일 세력을 대청소하는 일제 말살의 해로 여길 법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신다면 아닙니다. 설상 다시 교육이 활발해지더라도 일본은 영원한 경계 대상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조선 멸시관이라는 사상이 일본 정부와 극우들에게 뿌리 깊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 때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관계자 한 놈이 한국 기자들을 향해서 언성을 높이는 무례를 범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적인 무례이고 황당한 경우였지만 우리나라는 묵묵히 이들을 지켜보면서 일본의 이런 무례함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내 역사가들은 이들 일본의 집단적 위선과 그 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소름 돋는 역사적 기록과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어서 공유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고려 말 등장한 무로마치 막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1336년부터 1573년까지 240년간 일본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0년 전이고 오늘날부터는 대략 450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조선과 일본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사대적 외교를, 조선과 일본은 상호 사신을 보내면서 교린적 외교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조선은 4대 교린 외교, 큰 나라에 대해서는 사대하기를 정성으로 하고 명나라에 조공하는 나라 일본에 대해서는 신의 외교가 시작된 시대였습니다. 조선이 일본과 교린 외교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구의 잦은 침략과 노략질을 방지하려는 데 있었고 당시는 외구들의 침략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일본 본토 또한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사대적인 외교를 취했던 이유도 컨트롤이 안 되는 외구에 대한 관리와 소탕이 하나의 명분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조선 1441년 태종 때 형조에서 올린 상소문의 기록을 보면 부산 쪽 해안지방에 수도 없이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외구에 대해서 무역을 허락하니 복종하듯 굽실거리면서도 이익을 탐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관직 제공, 비화 장려, 생활대책 알선 등등 평화적인 교섭자로 조선은 전환시키라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무역을 허락하니 복종하듯 굽실거리면서도 이익을 보면 그것을 탐하고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침탈은 여전했고 표독한 짓을 자행해서 칼로 조선 백성을 상하게 하고 재물을 약탈하니 등 외구의 이러한 근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눈여겨볼 일본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1426년 조선은 결국 쓰시마, 현재 대마도를 정벌 하고 교육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본토 정부에서 중단된 교육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1510년 외구들이 삼포외란을 일으켜서 교육을 중단했는데 이후 1592년 일본은 조선 땅을 침략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7년 동안 1599년까지 길고 긴 조선 땅에서의 장기 전란이었던 것인데요. 10년 후 1609년 일본은 명나라의 책봉을 받았다는 거짓 국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정부는 중단됐던 조선과의 외교를 또 재개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후 조선 정부는 백성들의 대일 적개심이 극도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임금이 있는 한양까지의 그 진입로 정보가 드러나는 것이 우려돼서 부산항만 열어주게 됩니다. 조선은 당연히 매우 절제된 최소한의 외교 정책으로 통신사를 통해서 교류했지만 일본 정부는 500명 남짓한 조선 통신사를 위해서 엄청난 예우를 합니다. 일본이 스시마 섬으로 마중을 보낸 일본인의 규모가 무려 1400척에 배해 1만 명이나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도에 머물던 조선 통신사들을 위한 그 음식의 하루 식량이 쌀 20섬, 된장 5말, 소금 5말, 비둘기 100마리, 농어 400마리, 양갱 50상자, 가다랭이 1000마리, 전복 200근, 무 2000개, 송이버섯 100개, 꼬치고기 500마리, 시루떡 100근 등등 참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접대한 것인데요. 특히 이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집권 초기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과시였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사실은 조선 침략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우호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국민들에게 먼 길에서 바다를 건너온 조선 사절단의 방문을 일본에 복속하는 형태로 조공을 바치러 온 사절로 인식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조선의 교린 외교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급기야 1788년 일본은 사절단의 접대 비용을 절약한다라는 명목으로 사절단을 일본 정부가 위치한 에도와 또 오사카가 아닌 쓰시마 섬으로 변경해버립니다. 사실은 일본 봉건제 와해로 인해서 막부, 즉 그 당시 일본 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것이 문제였는데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조선 멸시관을 합리화하는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한론으로 이어져서 그 정한론의 시작이라고 역사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메이지 유신의 그 사상에는 기본적으로 조선을 반드시 정벌해야 하고 그것이 곧 대륙으로 나아가 일본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이죠. 나카이 치쿠찬의 글을 보면 조선 멸시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됐다고 하는데요. 그 핵심을 요약하자면 천년이나 일본의 속국이었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통신사를 국빈으로 대접할 필요는 없으며 조선의 문화적 우월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라는 내용은 일본이 거짓으로 날조한 역사서 일본 서기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죠. 이렇듯 조선을 멸시하는 일본의 태도는 18세기 조선 멸시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미 500년 전 14세기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놈이나 일본 본토에 있는 놈들이나 똑같은 일본 족속들인데 해적지라는 외놈들 관리를 명분으로 외교도 하고 자국민들도 속이는 이러한 정치적인 행각을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앞에서는 굽실거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없이 그 탈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약탈을 일삼았던 일본의 실체는 그 근원 자체가 이미 500년 훨씬 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이죠. 한국을 멸시하는 현 일본 정부나 극우들의 태도는 어떤 특별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이들의 근성과 기질이 기회주의적이고 약탈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7월 진용공 문제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며칠 전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의 외교 형태는 여전히 무례하고 음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 자체는 양국 간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기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천년 동안 일본의 약탈적 기질과 자국민도 속이는 이러한 정치적인 행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스터돌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